QLD, TQQQ 사는데도 돈이 안 쌓이는 분들, 그건 상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속도가 붙기 전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돈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숫자를 넘는 순간부터 체감이 바뀝니다. 그 기준이 보통 월 5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갈라놓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월 50만 원이 만들어지는 순간 돈을 모으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면 남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월 50만 원이 되는 순간부터는 돈을 먼저 떼어놓고도 삶이 굴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가 생기면 돈을 모으는 게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되면 포기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피드백이 너무 늦어서입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안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쌓이는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느린 속도를 견디기 전에 포기해서입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빠른 만큼 흔들림도 빠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돈이 쌓이기 전에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결국 같은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월 50만 원이라는 기준을 만들기 전까지 어떤 도구를 써도 중간에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에서 가장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연 600만 원입니다. 이 600만 원이 진짜 의미 있는 이유는 이 돈이 월급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되기 시작할 때 인생의 체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산에서 연 600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예금 수준의 수익률, 예를 들어 연 3.5 정도로 계산해보면 600만 원을 3.5로 나누면 됩니다. 대략 1억 7천만 원 근처가 나옵니다. 즉, 아무 공부 없이 리스크를 피하고 그냥 안전하게만 간다고 가정하면 1억 7천만 원을 모아야 연 6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1억 7천은 너무 멉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피드백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소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제로가 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돈이 안 쌓이는 게 아니라 돈이 쌓이기 전에 루프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을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연 6 정도로 잡으면 같은 600만 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금이 1억 정도로 내려옵니다. 격차가 확 줄어듭니다. 기간도 줄어듭니다. 월 저축이 같다는 가정이면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때 사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금은 지루해서 못하겠는데 6은 뭔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같이 떠오릅니다. 배당주는 위험하다. 수익형은 공실이 있다. 환율이 변한다. 중위험 상품은 깨진다.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이 생각들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이 생각들은 대부분 맞습니다. 문제는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에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과 도망가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갈린다는 겁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짧아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부량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리스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내가 관리 가능한 크기로 줄이는 것입니다. 공부는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작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연 12를 보겠습니다. 연 12로 연 600만 원을 만들려면 원금은 5천만 원 근처로 내려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1억 7천은 멀었는데 5천은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상하게도 초보자는 리스크의 정체를 더 모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무서운 건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위험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연 20을 보겠습니다. 연 20으로 연 600만 원을 만들려면 원금이 3천만 원 근처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합니다. 3천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는 빨리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그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리스크를 제대로 보기 전에 베팅부터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순간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제로로 돌아갑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QLD, TQQQ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도구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TQQQ는 3배로 추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오를 때는 빠르게 오릅니다. 하지만 내릴 때는 더 빠르게 내립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면 사람의 감정이 깨집니다. 감정이 깨지면 계획이 깨집니다. 계획이 깨지면 수익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돈이 쌓이는 시간은 상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QLD, TQQQ로 속도를 내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지금 제로 베이스인가? 아니면 월 50만 원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가?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레버리지로 가면 가장 흔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첫 달은 설렙니다. 둘째 달은 약간 흔들립니다. 셋째 달에 하락이 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때부터 계좌를 잡고 봅니다.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가족에게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실을 못 견디고 팝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팔고 나서 다시 오릅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납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또 빠집니다. 또 팝니다. 이 반복이 계좌를 망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나쁜 상품이 아니라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솔직한 상품입니다. 내가 계획이 없으면 그 사실을 바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월 50만 원 시스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레버리지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 돈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있으면 하락이 와도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월 50만 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포기하지 않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레버리지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속도는 속도대로 살리고 감정은 감정대로 눌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월 50만 원을 만들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금을 키워서 낮은 수익률로도 월 50만 원이 나오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익률을 올려서 적은 원금으로도 월 50만 원이 나오게 만드는 길입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둘을 섞어야 합니다. 그리고 QLD, TQQQ는 수익률을 올려 시간을 줄이는 쪽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QLD, TQQQ가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나는 이 리스크를 어떤 규칙으로 다룰 것인가입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규칙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규칙이 없으면 매번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면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먼저입니다. 규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입 금액을 고정합니다. 월 50만 원이든 월 100만 원이든 금액을 고정하는 순간 변동성의 공포가 줄어듭니다. 금액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이 나갑니다. 손이 나가면 끝입니다. 둘째, 시간 범위를 고정합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번 달의 결과를 보려는 사람입니다. 레버리지는 단기에도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단기 결과를 기대하는 순간 손절과 추격 매수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점점 나빠집니다. 최소한 본인이 정한 시간 범위, 예를 들어 3년, 5년, 7년 같은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정해지면 하락이 와도 그건 과정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하락은 공포가 됩니다. 셋째, 비중을 정합니다. QLD, TQQQ를 내 자산의 전부로 두면 하락이 곧 생긴 문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정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비중이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비중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넷째, 리밸런싱 규칙을 정합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 비중이 커지고 내릴 때 비중이 작아집니다. 그냥 두면 나는 고점에서 많이 들고 저점에서 적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걸 자동화하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정해진 비중으로 되돌리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이 레버리지를 살려줍니다. 다섯째, 계절을 보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주 볼수록 흔들립니다. 흔들릴수록 손이 나갑니다. 손이 나갈수록 계좌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확인 시간 자체를 규칙으로 묶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혹은 주 2회, 혹은 주 1회 본인 성향에 맞게 줄여야 합니다. 이 규칙들을 만들면 이제 같은 질문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하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금액 고정, 시간 고정, 비중 고정이 있으면 고점이든 저점이든 내 행동은 같습니다. 결국 내 수익률은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떡하냐고 하십니다. 하락장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험지어옷입니다. 하락장에서 규칙이 깨지면 그건 상품 문제가 아니라 규칙이 약한 겁니다. 규칙이 깨지지 않으면 하락장은 미래 수익률을 올리는 구간이 됩니다. 특히 적립식이면 더 그렇습니다. 레버리지에는 장기적으로 불리한 구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맞습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복리의 경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몰빵이 아니라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구조. 그 구조가 있으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구조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월 50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월 50만 원은 목표가 아니라 입장권입니다. 돈이 쌓이는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월 50만 원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목표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월 50만 원이 되면 월 70만 원이 보입니다. 월 70만 원이 되면 월 100만 원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자가 이자를 부르고 경험이 경험을 부르고 자신감이 자신감을 부릅니다. 이 흐름이 생기면 돈이 쌓이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QLD, TQQQ는 이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게 해주는 건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식은 머리에만 남습니다. 습관은 손을 바꿉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이라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이쯤에서 아주 현실적인 로드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자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을 줄이는 로드맵입니다. 첫 단계는 월 50만 원을 무조건 만드는 겁니다. 월급이 적든 많든 금액이 작든 크든 월 50만 원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나는 매달 투자하는 사람이다. 나는 매달 자산을 늘리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생기면 절반은 끝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리스크를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리스크가 여러 개가 동시에 옵니다. 시장 리스크, 변동성 리스크, 레버리지, 구조 리스크, 심리 리스크가 한꺼번에 옵니다. 초보가 여기서 망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큰 게 아니라 리스크가 여러 개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리스크만 택하겠다. 그러면 변동성은 낮은 상품으로 가야 합니다. 변동성 리스크도 택하겠다. 그러면 그 대신 비중과 시간을 더 길게 잡아야 합니다. 이 선택을 안 하면 모든 리스크를 다 떠안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QLD로 먼저 경험치를 쌓는 겁니다. 처음부터 TQQQ로 가면 초반 하락에 흔들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QLD는 TQQQ보다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승장을 겪더라도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포기할 확률이 줄면 결국 돈이 쌓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수익률은 숫자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TQQQ를 소량으로 섞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중 일부만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수준만, 그리고 나머지는 QLD로 간다. 혹은 현금 흐름형 자산과 섞는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의 장점은 가져가면서 멘탈이 깨질 확률은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리밸런싱을 자동 규칙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개월마다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린다. 혹은 특정 비중을 넘으면 줄이고 특정 비중 아래면 늘린다. 이런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시장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시장은 못 맞춥니다. 하지만 나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이 차이가 생존과 파산을 가릅니다. 여기까지 오면 월 50만 원이 그냥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게 이해되실 겁니다. 결국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은 내가 얼마나 빨리 고수익 상품을 찾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빨리 포기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구조가 있을 때만 가속 장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득이 적어서 월 50만 원이 어렵다.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그럴수록 더 작은 금액으로라도 규칙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50만 원이 아니더라도 20만 원,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절대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끊기지 않으면 결국 올라갑니다. 끊기면 영원히 제로입니다. 나는 지금이 너무 늦었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늦은 사람일수록 더 공격적인 상품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공격성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공격성은 한 번에 끝내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속성은 쌓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구조가 없으면 공격성은 계좌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나는 하락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무서움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무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무서움을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서우면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무서우면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무서우면 확인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무서우면 리밸런싱을 더 자주 하면 됩니다. 무서움을 관리하는 방법은 이미 다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돈이 쌓이고 그걸 회피하는 사람이 다시 제로로 돌아갑니다. 결국 한 문장입니다. 돈이 쌓이는 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월 50만 원은 그 구조가 생겼다는 징후입니다. QLD, TQQQ는 그 구조 위에서만 진짜 힘을 씁니다. 그 위에 올려놓으면 가속이 됩니다. 그 아래에서 들이대면 멘탈이 먼저 부서집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 금액이 크든 작든
절대 끊기지 않는 투자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습관이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어지는 순간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QL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도구가 되면 남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복리는 결국 이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